두 가지 다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콕, 매물콕, 창릉콕 콕 소장입니다. 다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들어보셨죠? 그 건물주의 바탕이 되는 건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투자는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매나 공매에서는 감정가가 나오기에 가늠하기가 쉽지만 그냥 일반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 다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 매물도 추천드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위치는 향동 신도시, 그 향동 신도시 인접한 곳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도상으로 말씀드리면 향동 신도시가 있고요. 덕은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기 신도시에서 사상 최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창릉 신도시가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에서 향동지구를 잇는 도로가 이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지금 유일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매물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토지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 투자를 왜 할까요? 우리 주변의 부자들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의외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자산 중에서 토지가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게끔 관리하고 계시던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성향 때문입니다. 콕 소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가진 거진이 있어도 토지를 가진 거진은 없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종이 조각이지만 토지는 망할 게 없으니 팔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때 토지는 매입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에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 호재가 없는데 싸서 산다거나 혹은 개발한다더라 하는 미확인 정보로 최고가에 급하게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 투자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토지에 대한 정보는 아주 고위층 또는 LH처럼 직접 부서에 있어야만 고급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지인에게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고급 정보로 착각하거나 인터넷의 커뮤니티에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확률은 절대적으로 50%를 넘을 수 없겠죠. 이런 투자는 어려움이 많이 생길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까지도 시세 변화가 별로 없거나 시세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새는 얘기긴 한데 실제로 토지도 지세가 있어 소유주하고 잘 맞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 콕 소장은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건 대박은 없으니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한다. 두 번째, 토지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니 거리보다 돈 될 곳에 투자하라. 세 번째, 토지는 모양보다 입지가 중요하고 국가보다는 개인에게 팔아라. 부연 설명 잠깐만 드리면 국가는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복잡한 법률의 시행 구조 속에서 계획은 언제든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실현까지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차라리 개발될 곳을 찾지 말고 개발이 확정된 곳,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을 사서 도시 팽창화나 연담화가 될 때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성을 고려하라. 급하면 급매가 가능한 곳을 찾아라. 조급함과 자금 경색이 토지의 최대 적이므로 급전 정도는 회전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자금에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망고의 진리. 도로를 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결정했으면 실행하라.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토지 투자에서도 어려움 없으리라 봅니다.
금일 소개드릴 물건이 바로 이 기본적인 조건에 충실합니다. 저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상품을 좋아합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의 정석이죠. 토지 이용 계획원의 분석에서 임장까지. 자, 같이 가보시죠. 내용에 자신 있어 주소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5-7.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해 봐야겠죠. 지목은 전이고 공공택지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그린벨트 자연녹지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토지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주변에 3개의 신도시가 존재하는데 2개의 신도시는 이미 개발 진행 중입니다. 가장 빠른 향동 신도시가 개발 마무리 단계이며 덕은지구는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며 인접한 창릉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10년의 대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방송 미디어의 성장과 종사자의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상암 DMC를 중심으로 거리는 가까우면서 가격이 저렴하여 가성비 좋은 덕은지구와 향동지구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방송 미디어 종사자 및 기업이 이주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와 사무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지의 북쪽으로는 3기 신도시 중 최고의 사전 청약 경쟁률을 본 고양 창릉시가 올 상반기에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창릉 신도시가 246만 평이나 되기에 일부는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움직이셨겠지만 대부분은 보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개로 2022년부터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활기찬 도시가 되고 있는데 특례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도시계획과 예산 편성이죠. 그만큼 자율성이 많아져서 개발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입지 조건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 토지의 개별 특징으로 가볼까요? 입지 조건만으로도 우수한데 이 토지의 개별 조건까지 들어가면 구미가 당깁니다. 첫 번째, 향동에서 창릉 신도시로 이동하는 주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3개 블록,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마주하고 4m 직접도로 및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또한 이 토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총 40개 충전소와 8개의 세차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0평 규모의 관리동 또한 건설이 가능합니다. 전기 충전소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향동 근처에는 충전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초입에 주유소 부지가 있으나 아직 미정입니다. 총 4,642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5개 블록의 지식산업센터와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전소와 세차장의 사업성을 별도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치 않으시면 충전소 임대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순수한 토지 가격에 충전소 용도 변경이 들어가는 비용, 그다지 비싼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매매하는 주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토지는 외부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토지가 되는 거죠. 이 토지를 사셨던 분도 시세 차익을 남기시고 매각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토지, 돈이 들어오는 토지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현재보다 개발 가능성, 그리고 도시 연담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콕 소장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